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토양화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24년 컨셉 토양화 기출 예상 문제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토양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 보시는 바와 같이 7급 농업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촌 지도사 중에서 경기도, 그리고 또 인천인가요? 여기서 토양학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연구사 중에서 환경 파트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토양학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문화재 수리기술자 이 시험 과목에 토양학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시험 보셔야 되고요. 자, 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이 과목을 준비를 하신다. 자, 그럼 토양학은 우리가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1편이 토양 기초이고, 2편이 토양 특성, 3편이 토양 관리 나와 있는데, 1편에서는 여기 토양 생성, 그리고 여러 가지 생성 작용들, 그리고 토양을 다양하게 생성된 결과 다양한 종류의 토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토양 분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2편이 본격적으로 이제 토양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토양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토양 물리성, 화학성, 생물 보고요. 그리고 또 식물, 영양분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관리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지금 우리 교재가 기출문제집이란 말이에요. 이 일부 예상문제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예상문제는 많지는 않고요. 그 기출문제가 이미 공개가 많이 되었고 누적되어서 우리 교재 한 대략 한 320쪽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편도 얇고 3편도 얇아요. 두껍게 구성되어 있는 분이 2편이에요. 그만큼 2편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편 먼저 보고 그리고 2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3쪽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여기 교재를 전부 다 풀이는 못하고요. 제가 선별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랜덤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2번 문제 봅시다. 토양 모재가 되는 화성암들의 규산 함량이 바르게 된 것은? 규산 함량이죠.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키워드 잡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화성암의 규산 함량이 되겠죠. 화성암의 규산 함량, 그리고 바르게 된 것, 옳은 것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규산 함량은 자, 우리 화성암이라는 게 뭐야?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이 되겠죠. 그러면 화성암에는 종류가 뭐가 있다? 화산 활동, 그리고 깊은 곳, 심성암 있죠. 화산암은 뼈층,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반심성암은 그 중간 정도에서 형성이 됐고, 그리고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건 이 규산의 함량이 기준이 되죠. 66% 이상 되면은 산성암, 52% 이하가 되면은 염기성암이 되죠. 그래서 자, 규산 함량이 66 이상, 52에서 66 사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66 이상 되는 거, 이 표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66 되는 것이 유문암 있죠? 그 다음에 화강암 있죠? 유문암, 화강암. 그럼 유구문암과 화강암, 유문암, 화강암 들어가고 가운데 있는 것이 석영반암이니까 정답은 1번 되겠죠. 자, 암기합시다. 현, 안, 유, 반, 섬, 화. 현안유, 반섬화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염기성, 여기가 산성암이죠. 그리고 염기성암은 6대 조암광물에서 감, 휘, 각, 운, 장, 석. 감, 휘, 각, 운, 장, 석 이렇게
분포를 하죠. 물론 여기서도 장석이 있고 여기서도 휘석이 있긴 해요. 그리고 장석은 워낙 조합광물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장석, 여기도 장석, 여기도 장석, 장석은 다 존재한다라는 거. 자, 반면에 이쪽 석영 쪽으로 올수록 밝은 색깔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쪽 감남석으로 갈수록 어두운 색깔을 갖게 되죠. 어두운 색깔을 갖는다? 철, 이런 망간, 어두운 금속들이 많아요. 반면에 석영 같은 경우는 규산 함량이 이런 금속보다는 규소의 함량이 66% 이상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모도 있고 여기도 운모가 있어요. 예, 여기 운모, 여기 운모. 여기 운모는 밝은 색이라서 백운모. 이쪽으로 해서 어두운 색깔이죠. 이쪽 운모는 흑운모가 되죠. 자, 2번 확인해 보았고요.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3번 볼게요. 염기성, 화성압류 비교할 때 산성,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키워드 뭔가요? 산성, 화성암이죠? 산성, 화성암. 그래서 옳은 것은, 우리가 방금 염기성과 산성 비교했는데 산성은 66%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석회 함량이 많다. 석회란에 석영 함량이 많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함량이 많다. 이런 칼슘,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많은 것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여기 염기성이라고 하면 염기가 많은 거거든. 염기, 이런 칼슘, 마그네슘, 이런 염기가 많고요.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이 밝은 색을 띠는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자, 어두운 색이 많다. 틀렸죠? 어두운 색은 어디? 염기성에 해당되죠. 산성암에는 석영, 반암, 유나, 화강암이 여기에 속한다. 예, 우리 방금 2번 문제에서 동일하게 출제가 됐죠. 정답은 예, 기억과 리을 되겠고요. 자, 4번 가볼까요? 지각 구성은 암석. 틀린 것은, 자, 여기죠. 암석, 키워드는 암석이죠. 암석, 틀린 것은. 자, 정답 4번. 화성암은 구성 광물과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구분한다.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구분하는 건 알루미늄이 아니죠. 규산 함량이죠. 예, 틀렸죠. 정답 4번. 대표적 퇴적암은, 예, 하천의 흐름에 따라서 퇴적돼서 만들었죠. 사암, 여암, 혈암, 석회암 등이 있고, 그 다음 지각을 구성한 암석은 크게 화성, 변성, 퇴적암으로 구성된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화성, 변성, 퇴적. 편마암은 화강암이 변성된 것이다. 자, 여기 변성암 중에서도 이제 편마암은 화강암의 변성으로 형성된 것이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변성암 자체가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화강암은 중요하잖아요. 이 화강암의 변성이 편마암이다. 그 정도는 알고 하시고, 퇴적암은 사암, 여암, 이 모래가 퇴적돼서, 여암은 자갈이 퇴적돼서, 혈암은 점토가 퇴적돼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7번 갈까요? 화성암, 종류, 틀린 것, 키워드죠. 화성암. 자, 여러분 항상 문제를 볼 때는 키워드 먼저 잡아주세요. 그 핵심 키워드 딱 잡고, 그 다음에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예, 3번. 현무암은 산화철이 풍부하여 중점 식토로 되며 유인산 함량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현안유, 이렇게 암기되잖아요. 예, 현무암은 또 뭐가 생각나죠? 제주도. 예, 제주도. 자, 산화철이 풍부하고요. 산화철이. 자, 철은 철인데, 예, 기본적으로 철이 많으면은 검은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산화되어 있죠. 현무암 자체가 산성암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지하에서 뿜어 올라서 흘러내리면서 얘가 식었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노출된 거기 때문에 산화가 돼요. 이런 산화철이 풍부하고 중점 식토로 되며 인산 함량이 높다가 아니라 인산 함량이 낮다. 네, 이게 틀렸고요. 비교적 이 제주도 현무암 같은 경우가 그 비옥한 표현으로 나타나요.
1번 화산암은 반정질이거나 비결정질이고 공포를 갖는다. 그렇죠. 화산암은 지표에서 흘러내리게 되죠.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않죠. 결정질이 아니라 비결정질이고 공포, 구멍 뚫려 있고, 심상암은 냉각 속도가 느리고 입자가 커서 조직이 엉성하다. 이거 심상암은 대표적으로 화강암 있죠. 화강암은 입자가 눈에 보여요. 속도 느리죠. 입자가 커서 눈에 보여요. 무늬가 보인다. 밝은 색. 4번 산성암은 규산이 66% 이상이며 색이 엷고 주로 사질토가 된다. 산성, 염기성 아니고 산성이죠. 66% 이상이고, 색은 밝은 색깔, 그리고 화강암이 대표적이죠. 화강암, 모래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화강암이 모래를 구성하고 있고, 그 모래에는 또 석영이 많죠. 석영. 이제 화강암에 석영이 많잖아요. 다음 문제. 자, 이거 8번. 자, 장석류는 함유된 염기성 성분에 따라 정장석, 조장석, 회장석 등으로 구분한다. 조장석 성분은, 자, 이렇게 문장이 두 개로 돼 있죠. 뭐뭐 한다, 뭐뭐은 하고 질문이 있고,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 있는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일단 뭐부터 읽는다? 물음표부터 읽는다. 그럼 조장석의 염기성 성분은 이라고 돼 있죠. 조장석의 성분이죠. 조장석 성분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나트륨이죠. 그래서 장석에 보시면은 여기 조장석이 있고 정장석이 있죠. 자, 정장석에는 칼륨 장석이라고 해요. 그 다음 조장석은 나트륨 장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트륨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크 암기하시고요. 조나 이렇게 암기해 보시고요. 그럼 나머지 화학식을 암기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풍화에 강하냐, 약하냐, 순서대로 나열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나열할 때 감, 휘, 각, 흑, 감, 휘, 각, 운, 장, 석. 이렇게 있죠? 이제 운무 중에서도 이제 흑운무는 쉽게 깨져요. 흑운무는. 백운무는 아주 단단해요. 감, 휘, 각, 운, 장, 석 순서로 내열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장석 중에 회장석도 있죠? 이건 회가. 이렇게 합시다. 회가. 자,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것은 여기는 1차 강물이고 2차 강물에는 석방백 있죠. 석방백. 석고가 칼슘인데 이제 황산이 붙어 있는 방해석은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그 다음에 침철광, 고해사이트, 그다음 적철광, O3. 자, 침철광이 가장 단단하고 적철광, 그다음에 깁사이트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는 철산화물,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9번 조암광물, 키워드 조암광물, 틀린 것. 자, 정답 3번이고 석영장석은 무색이고 비중이 크다. 자, 요게 틀렸죠. 비중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죠. 자, 석영이 우리가 감, 휘, 각, 운, 장, 석.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밝고 가벼워요. 가벼워. 자, 감남석 쪽으로 갈수록 어둡고 뭐가 많다? 철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철은 무겁잖아요. 여기는 또 규산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규산은 이거는 금속이 아니죠. 저쪽은 금속, 이쪽은 금속이 적고 가볍다라는 거. 1번 토양 구성원 원소 중에 많은 원소는 O, C, R, 폐, 카, 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황광물은 석영장석, 온목, 각삼석, 휘석, 감남석이 있죠. 온목, 각삼석, 휘석, 감남석은 철과 마그네슘 함유하고 유색광물이다. 철, 고토 광물이라 한다. 온목, 감남석, 휘석, 각삼석 이런 것들은 어두운 색깔 나타난다. 예, 철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석영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6 정도 나오고, 그리고 감남석으로 갈수록 그보다 더 무거운 2.75 이상 나오게 되죠. 2.75, 2.8 이렇게.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는 좀 요거 10번 잠깐 볼까요? 풍화 과정 중 특성이 다른 것은 이거 단순하게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요. 예, 풍화 과정 중 특성이 다른 것이죠. 예, 풍화 과정 중 특성이 다른 것. 자,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해요. 특성이 다르다? 어떤 포인트를 딱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서, 이 네 가지를 보고서 뭐가 좀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그 카테고리가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찾으라는 문제잖아요. 박리, 용해, 산화, 수화. 이렇게 보니까 용해, 수화, 산화는 이거는 화학적 작용이에요. 예. 자, 여기서 물리적 작용과 물리적 화학적 풍화. 화학적 풍화가 용해, 가수분해, 수화, 산성화, 산화 이런 것들이 있죠. 나머지는 물리적 풍화.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14번 볼게요. 자, 여기 화학 반응식이 나오죠. 이 화학 반응식을 직접 질문한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다음 반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찾으라. 마그네슘, 철, 규산이 붙어 있죠. SiO4, SiO4,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철이 있는데, 예. 이 마그네슘 처리 포인트가 아니라 SiO4가 1대4 비율로 있다라는 거. 이걸로 가지고 이거 감남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철 같은 경우는 규산하고 붙어 있죠. 산소가 없어요. 그리고 물과 반응을 했고, 물이 지금 있나요? 반응 이후에 물이 사라졌어요. 예, 물에서 여기서 뭔가 H2, 여기 산소와의 반응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반응을 한 걸 보니까, 철이 뭐와 붙었어요? 산소와 붙었네요. 산소가 붙으면 뭐야? 산화인 거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또 여기서도 보시면은 친절하게 산화, 옥사이드라고 붙어 있어요. 옥사이드가 산화라는 뜻이잖아. 산화작용이죠. 자, 여기 반응식도 한번 봐보세요. 네, 지금 세 가지의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철 있죠? 철, OH가 2개가 있죠? OH 2개죠? 여기 철 있죠? OH가 3개가 있죠? 그리고 산소와 반응했죠? 물과도 반응했는데 여기 산소와 반응했죠? 그래서 어쨌든 OH 2개가 OH 3개가 됐어요. 예, 산소 하나가 산소 3개가 됐어요. 아니, 산소 2개가 산소 3개가 됐어요. 산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 반응은 요거 산소가 붙어있는 산화 반응이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은 철과 산소가 1대1 비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철과 산소가 1대2 비율이에요. 1대2. 산소가 하나, 얘는 산소가 2개. 산소가 하나 더 붙었죠? 산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세 가지 반응이 다 산화 반응들이다.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키워드. 화학적 풍화. 화학적 풍화 중에서 가수분해에 해당되는 것 찾아라. 가수분해. 가수라는 게 물이 추가되면서 분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 물과 반응을 해야 돼요. 자, 물과 반응을 했어요. 물이 다 있으니까 일단 됐어요. 그 다음에 분해라는 것은 반응 이후에는 물이 사라져야 돼요.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물이 여기 있죠. H2O. 요 물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해작용이 아니라 물이 더해지는 수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3번은 물이 더해졌죠. 수화 반응이고. 자, 4번을 보니까, 물과 반응한 것 같은데, 여기 산소가 또 있네?
그러면은 이게 가수분해일 수도 있고 수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화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반응 후를 보니까 OH가 2개인데 OH가 3개야. 산소가 하나 더 늘어났네? 그럼 얘는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가수분해는 물이 사라져야 돼. 예. H2가 사라졌어요. H2O 없죠? 여기는 없죠. 그리고 H2가 분해가 되면은 수소와 플러스 OH-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OH-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는 분해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3년도 올해 출제된 문제죠.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19번 볼게요. 광물 풍화, 영향을 주는 요인, 틀린 것은, 자, 풍화죠? 예, 광물 풍화, 틀린 것은. 자, 정답 2번. 다공질 암석은 화학적으로 쉽게 분해되기 어렵다. 자, 다공질, 구멍이 많은 암석이죠. 구멍이 많다라는 것은 공기 유입이 잘 된다, 접촉한다. 공기 중에서도 특히 산소와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해가 어렵다가 아니라 분해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1번 연중 고온다습 열대기후. 자, 이렇게 고온, 온도가 높은 거, 낮은 거, 높을 때 풍화가 빠르죠. 그리고 다습, 건조보다는 다습할 때 풍화가 빠르죠. 고온다습한 전형적인 열대기후에서 뭐가 만들어지죠? 철, 알루미늄 같은 금속 산화물들이 축적이 되죠. 3번 건조지대에서는 자 이렇게 다습한 거와 반대로 건조지대에서는 풍화가 안 되죠. 풍화산물에는 1차 광물이 많고 2차 광물이 적다. 그러니까 1차 광물이 결국에는 뭐가 되죠? 2차 광물이 되는 거잖아요. 1차가 2차가 되는 건데 풍화가 안 되다 보니까 1차로 그냥 남아있다. 4번 여감 사암은 물리적 구조가 치밀하여 풍화되기 어렵다. 예. 자, 사암을 주로 구성하는 게 뭐라고 했죠? 석영이죠. 석영은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화가 안 된다. 풍화가 잘 안 된다. 자, 20번 갑시다. 정답, 키워드 일단, 키워드. 암석 풍화죠. 키워드. 그리고 틀린 것. 정답 1번. 감남석은 물리적으로 풍화가 어렵다. 우리가 풍화 순서가 감, 휘, 각, 운장석에서 석영이 어렵고 감남석은 쉽다이죠. 풍화가 가장 쉽다. 2번. 미세한 입자들 충돌에 의해서 발생된다. 예. 충돌에 의해서도 풍화는 진행된다. 이거는 물리적 풍화라고 봐야 되죠. 광물 팽창 수축에 의해서 발생한다.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 빈틈에 물이 고여서 얼면서 얘가 팽창이 돼 버리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 풍화가 일어나죠. 4번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여 일어난다. 자, 산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한다. 이거는 화학적 분화라고 봐야 되죠. 물과 반응하는 건 화학적 분화죠. 자, 정답 됐고요. 그 다음 22번 갑시다. 자, 키워드 뭔가요? 자, 주암광물의 화학적 결정학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은 1번. 방해석은 CO2로 포화된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풍화되기 어렵다. 우리가 가장 풍화되기 쉬운 걸로 그 맨 밑에서부터 석방백 있었죠. 방해석이 탄산칼슘이죠. 석고 같은 경우는 CaSO4가 되는 거고요. CaSO4. 이 석고가 석방백이죠. 방해석, 백운석. 얘네들이 풍화가 가장 빠르게 되죠. 틀렸죠? 2번. 흑운무는 쉽게 산화될 수 있고. 자, 또 이런 석방백 같은 경우는 2차 광물이죠. 그리고 운모와 감남석은 1차 광물이죠. 자, 흑운무는 쉽게 산화될 수 있는 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풍화된다. 운무 중에서도 백운무가 있고 흑운무가 있는데 누가 단단하다? 백운무가 단단하다. 자, 석영이 가장 단단하다라고 했는데 석유는 무슨 색깔?
석역은 백색, 흑색, 석영이 백색이에요. 그래서 자꾸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운모 중에서도 석영이 밝은색이니까 석영에 가까운 밝은색의 운모가 단단하다. 이렇게 기억해 볼게요. 자, 쉽게 풍화된다. 백운모는 쉽게 산화될 수 있는 철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철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풍화가 어렵다. 4번, 감남석은 함유된 다량의 이온들이 느슨한 광물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풍화된다. 맞아요. 감남석은 쉽게 풍화가 되죠. 느슨하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24번을 볼까요? 자, 키워드. 풍화에 대한 내성. 풍화에 대한 내성. 가장 약한 것은 뭐 그냥 주는 문제죠. 자, 깜희각 운장성인데, 자, 여기서 1차 광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침철광하고 깁사이트 같은 경우는 2차 광물이에요. 그 다음에 1차 광물에서 가장 강한 게 석영이잖아. 다시 보세요. 깜희각 운장석 다시 보세요. 깜휘각 운장석 이렇게 나왔잖아. 제가 밑줄 체크한 것이 뭐야? 1차 광물이죠. 1차 광물.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석영보다 약한 게 정장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침철광과 깁사이트는, 이 깁사이트 침철광 같은 경우는 여기 1차 광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지? 예. 1차가 빠지면 되겠다. 1차. 1차를 제거해 주세요. 광물의 일반적 풍화 순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침철광, 적철광, 깁사이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석방백 됐어요. 기본이죠. 자, 또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25번, 26번이 다 똑같죠. 자, 27번 갑시다. 키워드. 생물적 풍화. 틀린 것. 자, 정답 4번이고, 킬레이트제는 환상 구조. 보통 킬레이트가 환상 형태, 고리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예, 유기화합물로서 그 구조 안에 강한 힘으로 이온을 감싸서 이온 활성을 높인다. 자, 이 킬레이트를 이루게 되면은 이온들과 서로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활성이 낮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1번. 식물뿌리나 미생물은 호흡작용에서 CO2를 생성하여 OH를 중화시키거나 탄산염을 생성한다. 자, 뿌리하고 미생물은 생명체죠. 모든 생명체는 뭘 한다? 호흡을 통해서 뭘 배출해요? CO2를 배출하죠. 이렇게 CO2 같은 경우는 물과 같이 반응을 하죠. CO2는 물과 반응을 하죠. 그래서 H2CO3 탄산 만들고 또 수소 이온 플러스 HCO3 탄산이온을 또 만들게 되고, 예, 이렇게 탄산염을 이루고 있다. 2번, 미생물은 암모니아를 질산, 황화물을 황산으로 선화하여 유기물을 유기산이 생성된다. 자, 암모니아를 질산 만들고 황화물은 황산으로 만든다. 질산과 황산은 강산이 되겠죠. 예, 산성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유기물 분해 중간산물에는 킬레이터가 생성되어 킬레이터 작용에 의한 암석 분해가 촉진된다. 자, 유기물 분해 중간산물 이런 것들이 또 킬레이트에 의해서 분해가 촉진되기도 한다. 자,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29번. 자, 23년도 올해 출제됐던 문제이고, 자, 키워드. 토양 생성에 관한 모재 분류 중에서 운정모재, 이게 키워드죠. 운정모재, 틀린 것은? 자, 모재는 잔정모재가 있고, 예, 잔정모재가 있고, 운정모재가 있죠. 잔정모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잔적에는, 잔류하는 모재죠.
잔적은 잔적, 운적은 운반된 거죠. 잔적에는 무기무제와 유기무제가 있어요. 잔적, 무기, 유기가 있다. 그리고 운적무제에는 이제 잔적, 유기, 무기를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운적에는 하성, 해성, 호성, 충적, 퇴적, 퇴적, 붕적, 퇴적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겠죠. 여기서 빙하, 퇴적됐죠? 빙하가 퇴적됐어요. 호성, 충적, 호숫가에서 충적이 됐어요. 하성, 강물, 하죠. 강물의 충적이 되었어요. 퇴적, 유기무제 되어 있는데, 좀 그럴듯하긴 한데, 좀 말장난친 거거든요. 예. 여기서 보통 퇴적,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운적무제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잔적 유기무제를 여기 퇴적 유기무제라고 좀 말장난을 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해당 사항이 없다. 자, 31번 갑시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모제는 운적무제이다. 운반되었네요. 충적무제이다. 충적. 보통 충적이라고 하면은 하성 충적이 일반적이죠. 강물에 의해서 쌓여있는 모재이다. 우리나라 산악지형에서 흔히 발견된다. 산악이네. 그리고 주로 논과 밭이다. 논과 밭이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선상지 예상할 수 있어요. 예, 산악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산악. 아주 경사진 곳에서 평평한 평지를 만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여된 이 모습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부채꼴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논과 밭으로 이용한다. 요 밑에 부분은 논으로 이용하고, 윗부분은 밭으로, 예, 특히 과수원으로 이용하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퇴적된 퇴적물들이 거칠고, 여기에 끄트머리에 퇴적된 것은 고운 점토분 성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 다음 문제 32번 가볼까요? 자, 토양 생산 과정의 지질학적 인자와 관련된 모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지질학적 인자와 관련된 모제를 바르게 이제 연결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충적토, 붕적토, 종태석, 사구가 있는데 이 얘네들의 모제들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나타났는지 이걸 짝짓기하는 문제인 거죠. 충적토 같은 경우는 충적되어 있다. 이게 보통 물에 의해서, 예, 강물에 의해서 쌓이는 것들을 충적토라고 하죠. 붕적토, 붕괴되어 퇴적되었다. 퇴적되었다. 이거는 중력이에요. 예. 우리 산사태가 붕괴되죠. 산사태에 의해서 산이 붕괴되죠.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퇴석. 종퇴석은 대표적으로 빙하에서 나타나요. 종퇴석. 그리고 사구는 바람인 거죠. 예, 모래 언덕이죠. 사구. 모래 언덕. 바람에 해당한다. 자, 정답 3번 되겠죠. 34번 갑시다. 자, 토양 생성인자. 키워드. 자, 옳은 것. 자, 1번. 토양 생성인자는, 기후, 생물, 유기물, 모재, 시간이 있는데 유기물에는 해당되지 않죠. 해당 사항 없죠. 이거 5개 암기해야 되죠. 모기, 생, 지, 시 이렇게 암기를 할게요. 모기, 생, 지, 시. 2번 모재는 토양 성질에 큰 영향을 준다. 예, 그렇죠. 모재 자체가 인자가 해당되니까. 토양 생성 과정은 대부분 생성 인자 간의 독립적 작용이다.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독립적보다는 이 여러 5개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4번 지질은 생물학적 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자, 지질, 생물학적 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식물이에요. 식물.
생물학적 작용에는 일단 생물이 들어와야 되잖아. 동식물, 미생물, 인류 중에서 식물의 영향이 가장 크다. 자, 다음 문제. 생성인자 틀린 것은? 생성인자 틀린 것은? 자, 정답 1번이고 침엽수 지역에 비해 화렵수 지역의 토양이 산성화되기 쉽다. 자, 화렵수가 산성화된다라고 했는데 침엽수하고 화렵수가 서로 바뀌었어요. 침엽수, 화렵수가. 자, 이거 침엽수인데 우리나라에서 저 백두산 지역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은 굉장히 추워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추운 지역에서는 침엽수가 많아요. 이런 침엽수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가 적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 적어도 한 1000mm 정도는 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습하고 한랭한데 여기에서 침엽수가 자라요. 거기에서 스포도줄화가 나타나죠. 그 스포도줄화로 인해서 산성화가 잘 나타난다. 예, 여기 나와 있죠. 키워드 잡으면은 습윤하다, 썰렁하다, 침엽수. 예, 요 세 가지 조건. 그럼 당연히 썰렁할 때는 미생물 활성은 떨어지죠. 간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 2번, 일반적으로 붕적 모재는 붕적, 붕괴, 퇴적됐죠. 화학적 붕화다. 단순하게 붕괴된 거는 물리적 붕화죠. 자갈이 많다. 3. 산의 경사면은 대부분 잔적 모재로 이루어져 있다. 예, 산 경사면이죠. 경사면 같은 경우는 무언가 계속 쌓여서가 아니라 깎여 나가서 남아있는 거죠. 잔류하고 있죠. 토양 생성 무추유 인자로는 모재, 강수, 기온, 생물, 지형,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 모기생지시 이런 것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37번 볼게요. 자, 정답은 4번. 토양 생성, 역시 토양 생성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강수량이 많은 수변지대. 자, 수변지대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이 포화되면서 칼슘, 나트륨 집적층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칼슘, 나트륨이 집적이 된대요. 집적이 되는 건 수변지대가 아니라 건조지대에서 나타나죠. 예. 비닐하우스 안에서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등이 염기가 쌓이잖아요. 이거는 외부의 빗물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건조해서. 2번, 고온기후에서 강수량이 많으면 유기물 함량이 높은 특성이 있다. 다시요. 온도가 높아요. 물이 많아요. 미생물 많을까 적을까? 미생물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낙엽 등 유기물을 다 분해시켜버려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굵은 입자 모재로부터 생성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물질 이동이 활발하여 회색화가 나타난다. 자, 배수가 잘 된다. 회색하다. 회색화는 기본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논토양 같은 경우가 회색화가 일어나는 거죠. 틀렸죠? 자, 다음 문제. 38번 볼까요? 예, 토양 생성인자 모재 틀린 것은 자, 토양 생성인자에서 모재 틀린 것은 자, 정답 4번이고 산성 화성암의 모재와 석영은 이가 양윤 함량이 많은 반면 염기성 화성암 모재는 일가 양윤이 많다. 자, 산성 화성암이 있고 염기성 화성암이 있어요. 자, 염기성 화성암에 염기가 많다라고 했죠. 염기성은 염기가 많아요. 염기라고 하면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염기란 말이야. 이런 이가 양이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가와 이가 이게 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염기에 칼슘, 마그네슘 등이 많다. 산성에서는 수소가 많은 거고요. 일가, 수소가 많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봤고요. 또 다음 페이지 한 40번 볼까요? 올해 출제가 되었네요. 자, 토양 생성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반드시 나온다고 보면 돼요. 토양 생성,
옳은 것은, 자, 정답은 4번. 12개 토양목 중에서 목에는 총 12개가 있죠. 옥시졸, 버티졸은 우리나라에 없다. 예. 자, 옥시졸 있고 버티졸 있는데 이 버티졸은 건기가 있어야 돼요. 예, 건기가 나타나야지 버티졸이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건기라고 따로 있지는 않죠. 저쪽 열대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게 되죠. 아프리카에서도 우기, 건기로 나뉘게 되죠. 그런 경우는 나타나는데 우리는 딱히 뭐 그런 게 없죠. 건기라는 게. 그리고 옥시졸 같은 경우는 열대 다습, 다우, 열대 다우. 여기서 나타나죠. 고온 다습이죠. 고온 다습, 열대시요. 예, 거기서 옥시졸. 우리나라 해당 사항은 없죠. 자, 1번. 모재층은 진토층에 포함된다. 모재, 진토. 자, 진토가 있고 전토가 있죠. 진토와 전토가 있는데 진토와 전토. 자, 진토는 진짜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A, B예요. A, B. A, B. 그리고 그 사이에 E가 있죠. A, B가 진짜 토양. 그리고 전토는 전체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A, B, C. A, B, C. 예, C가 모재층이죠. E는 그 사이에 껴 있는 거고요. 자, A, B냐, A, B, C냐.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인간은 토양 생성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인간도 포함이 되죠. 예, 인간도 포함되죠. 특히, 모기 생지시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생물 인자에 포함이 되죠. 3번, 포도주라는 습은 열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 틀렸죠. 예, 습윤하고 열대에서는 라테라이트가 만들어져요. 라테라이트. 예, 포도주라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북한처럼 한대, 습윤하고 한랭하고 침엽수,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41번. 우리나라 토양 생성 또 나왔죠? 토양 생성 옳은 것 모두 골라라. 강원도, 예, 충북. 자, 충북 가면 충북 단양이 있어요. 충북 단양. 그리고 강원도랑 충북이랑 경계 부위가 거기 단양이거든요. 그래서 단양에 여러분이 안 가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단양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엄청 유명한 관광지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관광지는 있기는 해요. 그 요즘에 단양에 가면 패러글라이딩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단양이 남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남한강의 유려함이 또 있어요. 그리고 도담산봉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관광지고 또 단양에 또 제일 유명한 것이 고시동굴, 고수동굴 있어요. 이 고시동굴, 고수동굴이 이게 석회암 동굴이거든요. 그래서 석회암 지대가 분포한다. 맞고요. 2번. 산림지 잔적도와 하천변 충적도는 생성 연대가 짧다. 자, 산림지 잔적도, 산림지가 깎여가지고 또 하천변 충적도, 하천이 흘러가면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생성 연대가 막 1억 년, 2억 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몇만 년 만에 어떤 폭우가 내리게 되면 홍수가 생기면은 하천변에 쌓이거든요. 빗물에 의해서. 연대가 짧다. 국토의 3분의 2가 화강암이죠. 예, 그래, 이 화강암이 산성암이고요. 예, 강으로 인한 침식작용으로 구릉지 토양이 많고 염기가 용탈되어 있다. 다 우리나라의 특징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남대륙의 중생대 경상계에 속하는 이 퇴적압류가 여기 발달되어 있다. 이게 낙동강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낙동강변. 그리고 충북 단양 지역에 석회암이 많다. 그리고 제주도하고 울릉도, 철원, 여기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겼죠. 그리고 영일만 일대 삼기층, 여기가 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지진이 발생했었죠. 거기가 이제 포항 경주 지역이거든요. 포항 경주 지역이요. 거기가 딱 영일만 일대예요. 거기가 단층이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꼭 거기서 발생하더라고요. 자, 43번도 한번 볼까요?
이 pH에 따라 생성되는 점토 광물이 달라지는데 산성에서 형성되는 것, 예, 키워드는 이거죠. 강산성에서 형성되는 점토는 무엇인가? 강산성에서 형성되는 거. 강산성에서 형성되는 거, 예, 정답은 카올리나이트. 예, 이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거 표 하나 참고해 볼게요. 자, 강산성, 그리고 산성에서 알칼리성까지 나타나는 것. 강산성에서 나타나는 염석에는 뭐가 있다? 여기 카올리나이트하고 할로이사이트 1대1형 광물이에요. 규소와 알루미늄의 1대1형 광물이 강산성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기보다는 요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인 1대1형 광물.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체크해 두자. 자, 그래요. 그 다음 44번 문제 볼게요. 올해 출제가 되었죠. 자, 토양 생성작용 또 나왔네. 토양 생성작용 키워드. 자, 옳은 거. 1차 광물이 분해되어 새로운 2차 광물을 재합성하는 과정은 점토 생성작용이라고 한다. 자, 점토가 뭐죠? 점토가? 1차 광물이 2차가 되는 것. 이걸 점토 생성작용이라고 하죠. 점토. 니은 모함이나 모재로부터 토양이 처음 생성되는 단계를 초기 토양 생성작용이라고 한다. 예, 그렇죠. 모함, 락이죠, 락. 모재, 씨죠. 여기에서 토양이 처음 생성이 되는 것을 초기 토양 생성이라고 한다. 다 화학적 풍화에 의해서 규산형 광물로부터 유리된 철이온이 가수산화철로 변화되는 과정을 갈색화 작용이라고 한다. 자, 요거 갈색화 작용에 대한 설명이죠. 화학적 풍화에 의한 규산형 광물로부터 유리된 철이온이 가수산화철로 가수되고 물이 추가되고 또 산소가 결합하고요. 자, H2O 산소와 반응을 해요. 이 철이 물이 추가되고 산소와 반응해. 이런 과정을 갈색화 작용이라고 한다. 여기서 가수와 산화작용이 나타나야 돼. 누가? 철이. 리을. 동식물 유체가 분해되어 만들어진 부식이 집적되는 것을 부식 집적이라고 한다. 부식 집적 작용이라고 한다. 예, 이 유기물이잖아. 부식이 된다. 쌓인다. 집적된다. 부식 집적. 됐죠? 자, 그렇고요. 토양 생성작용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46번 갑시다. 토양생성 옳은 것. 자, 이쯤 되면 토양생성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1번 용해된 칼슘, 마그네슘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석회, 석고질 집적층을 가진 토양이 생성된다. 자, 특히나 이제 석회, 석고질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이 집적이 되는 것을 이제 집적돼서 석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2번 물의 하방 이동으로 비층에 점토 집적이 없는 토양이 생성된다. 물이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비층에는 집적이 돼요. 점토가 집적이 돼요. 없는이 아니라 비층 같은 경우는 집적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적이 됐기 때문에 비층이 된 거거든요. 틀렸고. 3. 배수가 양호한 토양은 물질 이동이 활발해서 암회색. 자, 배수가 양호하다. 그리고 물질 이동이 활발하다.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철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내려가요. 그럼 암회색가 아니라 밝은색 계열이 나온다. 암회색이 나오는 것은 배수가 안 좋을 때 나와요. 글레이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4번 수변 한대 침엽수린. 세 가지 조건 나왔죠? 수변 한대 침엽수. 이런 경우는 칼륨이 집적되는 토양이 생성된다가 아니라 이런 필수 영양분이 집적이 아니라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치환성 양이온들이죠. 교환성 양이온들. 예, 식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다 흘러내려가요. 다 용탈돼 버리고 오히려 이런 철과 알루미늄, 금속이 집적이 돼요. 자, 그럼 정답은 1번만 남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